아이씨, 열받네 진짜. 자, 국민의 짐. 오늘의 메인 타이틀인데 사실상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난 서울시장 선거는 포기했다고 봐요. 이게 한 반년쯤 남은 이야기라면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해도 안철수가 소위 말하면 보수 야권의 1등 달리고 있어요. 나경원이나 오세훈을 대입시켜도 절대 박영선을 못 이겨요. 예. 심지어 안철수를 대입해도. 그 안철수한테 씹히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위 그쪽의 보수 야권의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 3명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로 날아가게 생겼어요. 원래 대권 주자로 나경원도 올라갔었잖아요. 네. 나경원, 오세훈, 뭐 안철수 그러면. 그래서 지금 얘들 무슨 싸움에 돌입했냐면은 일단 정계 개편에서 또 합당이라고 해봐 누가 있겠어요? 또 그 안철수네 당일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 예.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대선 주자는 없지. 이거 중요하게 봐야 되는 흐름이에요. 포기가 뭐냐면 이제 당권 싸움에 돌입합니다. 당권 싸움에 돌입하면은 대선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는 거야. 그 난 단계로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김종인 당대표 추대론에다가 좋아요 꼭 눌러버리는 게 그런 마음의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저쪽이 지금 당권을 잡게 되면 자기 계보나 이런 사람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할 수가 있어. 현직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TK나 PK 같은 데는 공천이 박이 터지겠죠. 그래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 김무성입니다. 김무성은 이게 저쪽 분위기는 그런 거야. 당대표를 제대로 된 사람 뽑아가지고 대선을 진두지휘하게 하자.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 김무성인데 또 한쪽에서는 김무성은 비호감도가 너무 커. 정말 그 모리약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부담스럽다 했더니 두 번째로 거론되는 인물이 주호영입니다. 주호영은 이미 다 당대표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뭐 1인 시위 주도하고 이런 거 보면 세 번째가 정진석입니다. 나머지 찌끄러기 하나 있죠. 멸치대가리 조경태부터 시작해요. 이들 좀 약간 빼놓고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경태는 일단 출마를 할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런데 당대표 할 만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대선 주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쪽 대선 주자 누구 있어? 지금 국민의 짐 당에 속해 있는 사람. 홍준표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안 속해 있잖아. 없네요. 홍준표는 내가 보기에 복당하기 힘들어요. 특정한 시점까지는. 그럼 누가 있냐고. 빨리 말해봐. 김종인. 차린 게 너무 없다. 진짜 엉망이다 엉망. 진짜. 그러니 당권이란 노래도 답이 없네. 답이 없어.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고 권력에 욕심도 없으니까 4월 달에 재보궐선거 끝나면 물러날 거야. 하지만 당대표 추대합시다의 페이스북에 자기도 모르게 기억도 안 나서 좋아요를 누르다가 자기 저런 글에다가 좋아요 눌렀다고 하니까 살짝 좋아요를 처리하시는 훌륭하신 분. 아니 거기에 팩트가 있어요. 좋아요는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김종인이 한 건 공유예요. 공유? 공유는 클릭을 2번은 해야 돼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실수로 누를 수가 없어요. 왜요? 손가락은 기억할 수 있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양이가 실수로 눌러주듯이 내 손가락이 눌러줄 수 있는 거죠. 야 저쪽에 후보가 유승민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원희룡도 하나 있고요. 그래요. 그 지지율 다 합쳐도 5%가 안 되네요. 그 사람들 다 합쳐도. 그러니까 이제 3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당을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매개로 해서 합당하고, 이야 이렇게 합당을 했더니 의석이 103석 됩니다.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게 정말 치명적이죠. 그러면 어느 특정 상황에 가면요 대선 주자를 내겠지만 대선을 포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때 영남 쪽에 또는 수도권 쪽에 공천장사 해먹겠다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면 똥파리들이 몰려들죠. 최대한 밥그릇 지키기 전략으로 간다. 뭐 이렇게.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오세훈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갑자기 뭐 이렇게 연합 정부 뭐 이렇게 시정을 뭐 함께 공동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막 누가 서로 친한가 증명하기 위한 이런 경쟁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좀 서글픈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서울 시민들한테 선택을 받거나 지더라도 정말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전략으로 일단 판을 펼친 다음에 정정당당하게 지는 이런 걸 꿈꾸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결과가 빤히 보이니까 그 다음 수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그렇게 보면서 보여요. 나도 그렇게 봐요. 이 민주당이 더 위험해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대방이 강해야지 나도 강해지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망가져버리면 진짜 위험해지고 타락하는 건 민주당이에요. 잘할 이유가 없거든. 나중에 뭐 다른 의제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미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내부에서.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목소리보다 자신들의 어떤 개파적 이익 이게 다시 슬금슬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봐요. 상대가 너무 썩고 문드러지다 보니까 내 실력을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의힘이 점점 망가지는 게 한편으로는 즐겁고 재미있기도 한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망가지더라도 뭔가 좀 처연하게 좀 뭔가 좀 정치인답게 뭔가 좀 싸우다가 이렇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민주당도 같이 약해지거든요. 예.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2019년 말까지 우리가 상당히 강했고 상당히 개혁적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찬 대표 시절의 모습을 향수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뭔가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의 정당성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최근 설 때 갑자기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얘네들이 범우파연합, 연립지방정부 수립 뭐 이러면서 서울시를 아예 반으로 아작을 내려고 하는데 아작 내서 자기들이 그러면 나경원이 되면은 오세훈 쪽 사람을 과연 안 칠까요? 장관급인 그 부시 정무 부시장에 안 칠까? 안 친다고 보거든요. 서로 약속 다 안 지킬 거예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서로 만들자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작이 총선이었는데 총선 그다음에 대선, 지선, 총선 이겼고 보선까지 이기면 5번째 압승신화인데 이걸 계속 우리 물론 이겨야 되겠지만 지면 안 되지만 너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겨버리게 되면 얘네들 좀 단일화 한다고 해봐야 그렇죠. 완전히 쪼그라진 단일화여서 의미 없는 단일화 될 것 같고 흥미가 너무 떨어져. 하향 평준화되는 거죠 정치가. 네. 야수님이 예리하게 지적한 거예요. 네. 실제로 국민의 짐이 이따가 그 이야기 토론을 따로 하겠습니다만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민주당보다 세게 갔다면 지금 이런 식의 결정 못하죠. 난 그렇게 보거든요. 예.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차지하는 데는 야당폭이 있는 거지만 국민 전체한테는 큰 이익이 아닌 거죠. 어쨌건 이 당권에 이제 벌써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왜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가 4월 달이면 끝나니까 다음 달이면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또 비대위원장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당대표를 해야 되는데 선거 시기가 엄중한 만큼 그걸 뭘 전당대회까지 하고 그렇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추대하면 되지라고 누군가가 올렸던 글에 공유를 하시는 정말 훌륭한 그러면서 실수로 눌렀다 하시는데 이 어르신께서는 참 뻔히 속이 보이는데 김종인도 내가 봤을 때 한 20년만 젊었다면 도전해볼 만한데요. 어쨌건 저쪽이 아까 말씀드린 면면이 주호영, 뭐 김무성, 정진석,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당권을 노릴 것이냐, 뭐 원희룡, 유승민 등이 뭐 대권을 노릴 것이냐는 정말 밥상 차려놨는데 먹을 반찬 한 가지도 없고 지금 부정비키가 없는 상태예요. 최소한 LA 갈비 정도는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갈비찜이라도 임마. 숟가락이 안 가게. 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면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들은 설 민심이 문재인 정부의 손절이 대세다. 누구를 만났길래? 그러게. 손절이란 말은 손해보고 끊는다 이런 소리거든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40% 중반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당선 민심이 때 그 투표율하고 계속 똑같이 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분위기에 따라서는 50%가 넘을 수도 있다. 득표율이.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40% 중반 정도
많이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이슈가 없으면. 그러면은 서울에서 만약에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주당 지지율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잖아요.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총선 60%, 대선 70% 정도가 대략적인 네. 투표율이죠. 투표율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전투표가 있을 거거든요. 4월 초에. 네. 그럼 4월 초에 금요일, 토요일에 사전투표 엄청 몰려가서 하면 됩니다. 그 투표 당일날은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은 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다. 이거 당대표 할 행위예요, 이게. 당대표 하고 싶다 이런 행위예요. 역대로 가장 높은 지지율 누리고 있는 대통령이 어떤 국민이 손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김종인이 누구를 만나고 다녔는지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 나이고 그동안 살아온 어떤 그 과정을 보면 항상 그 부자들과 기득권 세력에 둘러싸여 가지고 항상 구름 위에서 둥둥 떠다니며 산 사람이 명절이라고 해서 과연 누구를 만났을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묻고 어떤 걸 들었을까?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설 민심이 뭐 문재인 정부와의 손절이 대세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근거를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살짝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던 시점을 우리가 기억을 할 거예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였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안정되게 답변을 내리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반등이 됐어요. 우리의 지지율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었죠, 최근에? 코로나 벗어 던지고 만세를 외치겠다. 코로나 끝나면. 그런 얘기를 했죠. 저도 설 때 저희 조교랑 이렇게 몇 명을 만나봤어요. 5인 이상 금지하면 안 된다고 해서 4인 딱 모여서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코로나와의 손절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코로나와의 손절. 그것이 설의 민심일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김종인 대표가 지금 해저 터널 때부터 자꾸 일본에 걱정과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일본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자,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국민의 짐이 가장 그 안타까워한다 그럴까요? 걱정했던 게 일이 하나 벌어졌죠. 금태섭 안철수 토론이 일단 무산됐어요. 2차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지금 상황. 네. 그러면 국민의 짐에서는 시너지를 최대한 내야 되는데 저쪽 A조 단일화가 지금 어그러지고 있어. 왜 안금조가 A조냐면 지지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안철수 지지율이 네. A조고 이제 B조는 국민의 짐조인데 그러면 그 국민의 짐 입장에서는 한쪽이 어그러지면은 시너지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금태섭 입장에서 제일 안타깝죠.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태섭을 얼마나 깎겠습니까? 이번에 시장된 생각은 없지만 국회의원 배지 한번 더 달아보려고 미리 이제 판을 까는 차원에서 이제 얼굴 좀 알려보려고 안철수랑 이제 맞다이를 붙어보려고 하는데 안철수가 너무 뻔히 보이는 수 아닙니까? 그 토론을 해봤자 안철수한테 득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자고 이제 이 카드만 던졌다가 슬금슬금 발을 빼면 안철수는 뭐 손해볼 거 없죠. 이제 아쉬운 건 금태섭이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자격지심과 자격지심의 대결인데 금태섭은 심리 속에 어차피 나는 안철수 들러리야. 정치적 비중이는 높이자고 들어간 거야. 어차피 자기가 안철수 일 가능성 없어. 자격지심 있자. 안철수는 어떤 자격지심이 있냐면 내가 최소한 말이야 너랑 지금 경선할 그런 짬밥 아니거든. 지지율로 봐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정성으로 올라간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또 금태섭하고 토론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토론할 자신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 방식, 중계 방식 이런 걸로 막 실무 협상만 계속 하는 거야. 실무 협상만 2주 동안 했다잖아. 결론 도출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네. 뭐 그 토론하면 되지. 그게 뭐 힘들다고. 근데 그게- 안철수는 아니 금태섭이 사실 체급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1대1 토론이라는 게. 근데 제가 봤을 때 금태섭 쪽에 실무를 하는 사람하고 안철수 쪽에 실무를 하는 사람 서로가 다 아는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무를 하면서 이렇게 삐걱거렸다는 거는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틀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도 금태섭이 이런 놈인 걸 알고 금태섭도 안철수가 이런 놈인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같이 똑같은 일을 했었으니까. 야 분석 정확한데. 네.
훌륭해. 그러니까 이걸 이벤트를 하나 만들고 싶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안철수가. 그런데 안철수가 자기 대변인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금태섭의 자그마한 그 지지율은 가져가고 싶었어요. 근데 금태섭은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안 받아줬고요. 안철수는 지가 안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판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잠깐 자그마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요번에 금태섭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기서 딱 결론이 나와요. 안철수는 방송국까지 자기가 지정한 데서만 토론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태섭이 대놓고 딱 한마디 했죠. 외워와서 말하는 토론 하지 말고 자유 토론합시다. 그것도 빡칠만 하네. 그러니까 이 말이 금태섭 입에 나오는 순간 안철수는 이 새끼가 이대로 가다가는 나를 아예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다 벗겨갖고 미천 다 드러나게 만들겠다. 나는 국민의힘과 만날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얘랑 만나는 순간 죽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토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야, 그 말 한마디에 안철수는 모든 말을 외워서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데요. 야, 낙인 효과 끝내주네. 실무를 해봤으니까 그것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야, 안철수 씨를 나는요, 서울시장 선거 떨어지면은 새날리 패널로 한번 써볼까 했겠어요. 패널로선 주먹바지 출용하겠네요. 뭐냐, 이렇게. 자, 어쨌건 재밌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쪽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당권에 관심이 가고 있다 벌써. 그런 생각이 들고 서울에서 못 이깁니다. 네. 서울에서 못 이겨요.